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8월 달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죠?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좀 되는데 좀 한 주간의 흐름은 많이 스펙타클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좀 업종하고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수익률 차이가 많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바이오 제약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넥신, 바이넥스, NK맥스, 유한양행 집단, 여기에 오스코텍 같은 주식, 그리고 녹십자 집단, 그죠? 그리고 5G를 이야기를 했죠. KMW, 그죠? 71,000원을 기준으로 이제 5G 쪽을 여러분들이 왜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 결과치가 제법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 참고하신 분들은 좀 든든한 수익이 좀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칫 이제 잘못 대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금 수익 많이 나가고 있거나 또는 이제 효율적으로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계좌를 좀 경계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좀 엇박자가 여러 번 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기술 반등 나와서 좀 경기 민감주 따라갔더니 이제 슬슬 좀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주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바이오 제약이 시장에서 별로 크게 부각을 안 받았는데 지금 한 8월 달 말까지 와 보니까 반도체보다 완전 앞서가고 있는 수익률이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뭐 제넥신, 알테오젠, 레오캠 바이오 이런 주식들을 시작으로 삼성 바이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제 셀티론을 하셔라.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안티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생방송에.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동학개미 운동하지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학개미 운동하지 말고 이제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젠 11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을 때 비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저 비우셨던 분. 일신 공격하셨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방송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거를 좀 많이 느끼냐면 시세가 나야만 믿는구나. 시세가 터져야만. 그러니까 5G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쪽에서 발생되는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을 좀 접촉하는 이런 시간도 많아지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이런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 주식들이 이제 빠지니까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파란색이 보이니까 기업이 나빠 보이는 거죠. 심리가. 근데 사야 되는데. 근데 사야 되는 투자 포인트나 핵심 본질을 알면 지를 수 있거든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핵심 본질을 잡아내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거기에 이제 스킬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방송에서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게 지금 귀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이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다가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353입니다. 강하죠. 강해요. 쉽게 죽지 않아요. 유동장세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코스피 지수가 1440대에서 2460대까지 5개월에 거친 이 상승이 나왔고 200포인트가 넘는 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고점에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봐야 된다. 또는 박스권, 고점 박스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조정 시 매수, 반등 시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났던 것들은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면서 가셔라. 뭐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귀가 좀 계속 아파요, PD님. 그래서 이런 전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그 이동평균선 여기 61선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을 때 여기서 좀 분할 매수하셔라. 이런 전략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거 그린 다음에 여기 하단이 나왔을 때 매수. 뭐 이런 거. 그죠? 그걸 가지고서 비중 관리를 좀 하셔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대응할 수 있어요? 까먹거나 막상 지수 전략을 가지고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데 종목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것 같은데 깨지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살려고 했는데 못 사거나. 그래서 설명만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응을 안 되죠. 그래서 다 결과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론. 거기서 내가 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팔라고 했잖아요. 거봐 내가 잘 맞췄지? 이거 간다고 했잖아. 종목 한 20개 추천하고 그중에서 간 것만. 거기에 환호하고.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이 주식 10만 원 갑니다. 20만 원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장 사야겠네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 취해서 사진 않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돈을 벌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하라고 하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싫은 거야. 얼굴 표정부터 싫어서 다 행동 하나 트집 잡는 거지. 말투.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돈을 벌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도주를 잡기를 원하고요. 이러면서 제넥시나 바이낸스 같은 주식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솔리드 같은 주식을 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그 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중계기 정도 하는 기업? 그리고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계좌가 신고가 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쥐꼬리만큼이면서 돈을 벌기를 원해요. 리스크 관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얘기했네. 그래서 전문가 뭡니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이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면서 하실 거냐 이거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4월 달에 오면서 바이오제약 그 수많은 터지는 주식들 가운데서 수익을 내지 못하셨던 분들, 5G 그 수익이 터지는 그 구경한 동안에 구경만 하셨던 분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그냥 우량주라는 이름의 잣대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면은 근거는 듣지 않고 무조건 인신공격하고 댓글 이상한 댓글 달면서 감정팔이하는 거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는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수를 더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게 갖춰진 다음에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제 기준,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제 기준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되시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납득이 안 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2353인데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2410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2410을 기준으로 과열 기준으로 보되 이 자리가 제압되지 못하면 직전 저점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최소한 2180 라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10 라인, 요 라인을 제압을 할 때, 요 부근 근처에 올 때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조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코스피는 218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놓은 상태에서 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빨리 오든 천천히 오든. 그래서 함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전 추격 매수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백신 나오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나오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돈이 막혔었잖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경마 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사설 게임 하는데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경마장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이 주식시장에 쏠렸던 자금들이 분산되기 시작한다고. 그러한 신호들이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나오지는 않고 조금씩 징후가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가장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뭐가 늘어나야 됩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거래대금이 안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아요. 한 15조 수준에서 멈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추세를 베팅하는 자금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하는 자금들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양가 있는 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10, 뭐 이거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2411이 될 수도 있고 1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트집 짤지 말고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추세 전환을 보여야 되는 의미 있는 주식들이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주식,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추세를 돌리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다시 회복해 주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88,000원 있잖아요. 이 자리를 안착해 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근방 왔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2180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직전 저점이 지지받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그냥 깨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안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깨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현금을 계속 관리할 거 아닙니까?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 그럼 깨진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금 관리를 더 우선하는 겁니다. 왜? 지금 거품이 낙폭주에서만 제거가 됐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주들 사이에서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주식들, NC소프트,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돌연변이나 변종 관련된 이유 이슈 때문에 8월 27일에서 28일, 29일까지, 그 다음에 9월 달 중순에 간악회, 그 다음에 폐암 학회까지 연이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여태까지 주가가 레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엄청나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 노출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2180선짜리 안 오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다시 2410 돌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돈을 지키는 거, 수익을 지키는 거, 내가 잘 모르면 발을 빼는 거, 내가 아는 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 이게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수익률 많이 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남들 5번 손절할 때 1번 손절하고요. 남들 주도주 2번 먹을 때 5번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좀 기준 라인이 변화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라인을 일단은 9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기준 좀 잡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2410, 아래쪽으로는 2180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현금 관리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탑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좀 보면 삼성전자는 아래쪽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6만 원 이상이 안착돼야만 의미가 있다.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이 많이 빠지고 싸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88,000원짜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래에서의 가격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호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감망하는 것도 돈 버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자리가 이제 종합주가 2410선 왔었을 때 이들 주식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원 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 88,000원 선. 이게 회복되는지 보셔. 이게 가격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기술적 뭐 분석 정한 거 아닙니다. 밸류 제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바이오 제약하고 5G 중심으로 거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5G는 좀 스피드하게 거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 노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5G가 저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게 되면 5G 가운데서 이제 HFR이 여기가 좀 불을 지폈어요. 폭락했다가 살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28GHz 쪽에서 북미 쪽에서 첫 수주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는 3.5GHz 중심으로 4G하고 5G 공동망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28GHz 쪽 나온다면 보니까 5G에서 이제 투자 드디어 시작하는구나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투자가들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KMW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가격이 68,500원대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그죠? 그래서 이때 가격이 이때군요.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때 음봉 나왔을 때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71,000원이죠. 71,000원 제압되는 순간 5G 바로 사야 된다. 비중 늘려야 된다. 실전에서는 당연히 했습니다. 그죠? 실전에서는 당연히 진행을 했고 5G 쪽 관련되어서 이제 KMW 같은 경우도 71,000원 회복되면서 오늘 이제 83,300원까지 갔었는데 저 이거 고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설사 아래쪽에 대한 등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G 자체에 대한 목표치는 이번 구간 많이 높여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약세 흐름이 나오거나 등락 혼조가 나오게 되면 5G를 여러분들이 가장 좀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 이유가 뭔데? 북미 쪽에서에 대한 어떤 뭐 수주 기대감,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투자가 좀 지연됐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거다라는 내용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대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5G를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밸류 높게 더 쳐줘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데이터 트래픽 증가 때문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는 5G를 투자를 할 때 액세스망으로 분류되었던 안테나나 뭐 프론터를 관련된 이쪽이 주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오류가 나서 귀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기지국하고 단말기 쪽 관련된 투자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쪽, 요번에 이제 사람들이 비대면 쪽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가 트래픽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촬영하더라도 시간차가 많이 걸리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화웨이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기존에는 액세스망 쪽 관련된 모멘텀으로만 5G를 봤었는데 액세스망의 이제 코어망, 데이터 처리하는 것까지 코어망까지 같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5G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5G를 좋게 보는 이유는 자율주행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사실 그동안 뭐 전기차나 수소차 정도로만 좀 대변됐었는데 이제는 5G 자체가 액세스망과 코어망 자체를 동시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밸류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나 기지국 관련된 장비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코이버 같은 주식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그래서 이제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KMW나 지난주에 이제 제가 솔리드 10,000원대 초반 해서 벌써 13,100원까지 갔었죠. 왜 간다고 했죠? 작년도 3분기 이후 펜테닉 인수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비용을 떨구고 나서 수년 동안 돈 벌었던 거를 통신장비에서 돈 벌었던 걸 인수하면서 발생되었던 걸 다 비용 처리하고서 작년도 3분기부터 비용을 다 떨궜는데 4분기나 올해 1분기에 이제 투자가 집행돼야 되는데 이게 밀렸으니까 하반기에 다 몰려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화해에 대한 반사이익도 이제 유럽 쪽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중계기 쪽 관련된 업체들도. 그죠? 그래서 솔리드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뭐 단기 이격갈은 있겠지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G 안테나나 중계기 함체 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KMW 이런 걸 차라리 좀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71,000원 기준으로 이야기해드렸는데 7만 원 단 중반 정도만 빠지더라도 전 다시 기회가 온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으로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코이버 좀 추천해드렸었는데 코이버, 그 다음에 HFR, 얘는 프론트홀 장비 쪽 신규 수주죠. 요 세 종목 정도만 순환매를 돌리더라도 5G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종목으로 좀 괜찮은 종목을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제약 쪽은 유한 양행 집단,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오스코텍을 이야기해드렸죠. 오스코텍이 벌써 32,400원 직전 고점 수준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비수세포 폐암 쪽 관련된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돌연변이는 간이나 폐 이쪽 관련돼서 변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작용 기전을 찾을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랩셀에서 좀 쉬었고 홀딩스에서 좀 쉬는 흐름이 나왔는데 죽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고점 박스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 엔지캠 생명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좀 터졌는데 이런 건 좀 호재가 나오면 단기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주식들은 좀 기간 조정 거쳤다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이격까지 나왔던 애들은 오히려 호재 매도 좀 한번 하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RNA 잘 봐야 됩니다. 알테오젠 부담이 좀 되죠. 그러면 올릭스 사시면 돼요. RNA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모더나 쪽에서 이번에 RNA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백신이 나오는데 변종도 RNA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RNA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릭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 뭐 테라젠 이텍스들이 움직였잖아요. RNA 관련된 주식들 전 다시 된다고 보고 있고 NK맥스, 녹십자, 넵셀, NK 세포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 증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6만 원이 회복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아래서는 의미가 없다. 완전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테스. 이게 뭐냐면 전공정 관련된 업체거든요. 반도체 쪽 관련된 전공정 업체들은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캐파 줄일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쪽 관련된 이 회복 속도가 느려서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투자금을 줄이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섹터들은 사시면 안 돼요. 간막 모드고 OLED나 디스플레이가 저는 더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가을에. 그런 게 실제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좀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년 소외주에서 최근 들어서 반등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OLED 관련된 주식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질 거니까 관망하시고 나중에 IT 반도체 매수 타이밍 잡으려면 OLED나 디스플레이 쪽이 먼저 좋을 거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을 이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5G나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것도 스피드하게 좀 거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만약에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면 현금 꽉 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410과 2180을 기준으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9월 달까지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